안녕하십니까?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으면 구름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여 하늘을 담아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나는 햇살 아래 가을 추자가 보이실 텐데요. 가을과 관련된 공부를 하려는 힌트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강 따라 가을 속을 잠시 거닐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페이지에는 공부할 내용의 글씨가 화면 가득이라서 아름다운 가을 그림을 마음에 담으시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가을 절기에 관하여 3회차로 나누어 공부해 보려 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입추와 처서에 국한하여 공부하도록 하고 2회차에서 백로와 추분, 3회차에서 한로와 상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절기란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춘분점을 기점으로 15도 간격으로 점을 찍어 1년을 24수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구는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360도 돕니다. 이 궤도를 누를황, 길도를 써서 황도라 하는데 이 황도를 움직인 각도가 15도를 움직일 때마다 대략 보름이 걸린다고 해서 절기와 절기 사이에 보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지구의 공전이 타원형이라 15일 주기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 양력으로 정하는 절기의 날짜도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절기 입추에 해당하는 양력 날짜가 2019년에는 8월 8일이었고 2020년에는 8월 7일인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누었을까요?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절기를 처음 사용한 나라는 중국으로 천문학이 발달했던 중국 주나라 때 황하강 유역의 기후를 기준으로 동식물의 변화를 살피면서 24절기를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24절기가 들어온 것은 고려 후반 충렬왕 때인데요. 고려에 절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사의 시작과 수확까지의 농사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자연현상에 의한 기후의 변화는 매년 농사에 매우 중요했으며 정확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농사에 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때라 날씨를 가늠하기 위하여 절기가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농민으로서 절기에 맞추어 농사철을 아는 것을 철을 안다고 했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성숙한 농군이 됐다든가 소년이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철이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정한 24절기의 기준이 되는 절기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날인 동지입니다. 그 가운데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은 가을 절기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절기의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지구의 공전이 타원형이라 15일 주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을로 분류하는 절기 함께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설립, 가을추, 입추, 고처, 더위서, 처서, 흰백, 이슬로, 백로, 가을추, 나눌분, 추분, 찰한, 이슬로, 한로, 서리상, 내릴강, 상강.
한자어 절기에 쓰인 각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마디절자는 대나무의 마디를 나타내는 대죽자와 곧즉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이때 이 곧즉자는 먹을 것을 많이 담은 그릇 앞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음식을 막 먹으려는 모습을 그려서 만든 글자입니다. 마디절자는 마디나 관절, 예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마디절자를 활용한 한자어 살펴보겠습니다. 마디절자와 맺을 약자를 합자하여 아껴 쓴다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 절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떼시자와 마디절자를 합자하여 사람의 한평생을 나눈 한동안을 의미하는 시절이라는 한자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절계자와 합자하여 계절, 이름 명자와 합자하여 명절, 예도래자와 합자하여 예절 등의 한자어로 폭넓게 마디절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신 한자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마디절, 맺을약, 절약, 떼시, 마디절, 시절. 기운기자는 본래 쌀미자가 없는 기운기자가 먼저 쓰였었는데요. 이 쌀미 없는 기운기자는 하늘에 감도는 공기의 흐름이나 구름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여기에 쌀미자가 더해져 밥을 지을 때 나는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기운기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숨 쉴 때 나오는 기운이나 활동하는 힘 혹은 날씨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느낄 감자와 기운 기자를 합자하여 추위에 상하여 일어나는 호흡기 계통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는 한자어 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 인자와 기운 기자를 합자하여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좋아하는 기운 혹은 세상 사람의 좋은 평판을 의미하는 인기라는 한자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빌공자와 기운기자를 합자하여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하여 늘 마시고 내뱉는 기체인 한자어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한 한자어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느낄감, 기운기, 감기, 사람인, 기운기, 인기. 이어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 입추 살펴보겠습니다. 입추는 설립과 가을 추자를 합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설립, 가을추, 입추. 입추는 매년 8월 7일 또는 8월 8일 무렵에 맞게 되는 절기로 설립자와 가을 추자를 합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입니다. 이날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합니다.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익어가는 때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돼야 곡식이 익었으므로 비가 내리는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입추가 지나서 비가 닷새 이상 계속되면 조정이나 각 고을에서 비를 먹게 해달라는 기청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기청제란 빌기, 갤청, 제사제자의 합자로 날이 개기를 빌던 제사를 가리키는데요.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의 반의어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추가 지났다고 해서 더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24절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는 이미 말씀 나누었다시피 24절기를 정한 기준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황하강 유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황하강 유역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고 24절기와 실제 계절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입추 이후에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조금 있어서 더위가 차츰 약해지고 가을에 들어선다는 것을 나름 수긍할 수 있기에 입추 이후의 더위는 늦더위라는 말로 구분하였습니다. 신출한자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 갤청, 제사제, 기청제. 이어서 입추에 쓰인 각 글자 공부하겠습니다. 설립자는 사람이 대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나중에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서다, 세우다의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활용되는 글자입니다. 한자어 입석은 설립자와 자리석자를 합자하여 버스 등에 서서 타거나 공연 등을 서서 구경하는 자리의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가을 추자는 곡식을 뜻하는 벼화자와 불화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때의 불화자는 벼를 수확할 때 얻는 메뚜기 등의 곤충을 불에 구워 먹는다, 혹은 수확한 벼를 베어서 볕에 말리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쓰여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가을 추자와 저녁 석자를 합자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의 하나인 추석이라는 한자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더운 여름이 가고 일교차가 심한 절기 처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서는 고처자와 더울 서자를 합자하여 만들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처, 더울서, 처서. 처서는 양력 8월 23일 혹은 8월 24일에 맞게 되는 절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여름에 기승 부리던 모기들이 저온에 약해 기세가 누그러진다는 의미로 처서의 서늘함 때문에 모기의 극성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처서는 고처자와 더울 서자를 합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처서는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로 정한 24절기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며 양력 8월 23일 혹은 8월 24일에 맞게 되는 절기입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귀뚜라미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더위가 그친다는 뜻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기도 하고 여름 동안 습기로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거풍이나 포쇄를 이 무렵에 합니다. 이때 거풍이란 들거, 바람풍을 써서 쌓아두었거나 통풍이 안 되는 곳에 두었던 물건을 바람에 쐬이는 것을 말하고, 포쇄란 사나울 포자와 쬐 쇠를 합자한 단어인데요. 젖거나 축축한 것을 바람을 쐬고 볕을 쬐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현대 과학의 탄생물인 건조기나 제습기 등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편리한 기계들이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햇볕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게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갈피를 열고 바람을 쏘이고 햇볕 냄새를 입히는 건 역시 선택적 여유 부리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외에도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에 든 쌀이 줄어든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처서 무렵이면 벼의 이삭이 패는 때이고 이때 강한 햇살을 받아야만 벼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처서에 비가 오면 그동안 잘 자라던 곡식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 썩어서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처서 무렵의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체득적 삶의 지혜가 반영된 말입니다. 처서와 관련하여 살펴본 3가지 속담을 기억하여 소리내어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에 든 쌀이 줄어든다. 모두 맞추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어서 처서에 쓰인 각 글자 공부하겠습니다. 곧 첫자는 사람이 탁자에 기대어 잠시 멈추어 있는 곳을 뜻하는 글자로 범호자와 책상을 뜻하는 안석 괴자와 머뭇거림 혹은 뒤저음을 뜻하는 뒤저울 치자가 합하여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사건 또는 사물을 갈무리하여 끝냄을 뜻하는 한자어 처리를 고처자와 다스릴 리자를 합자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울 서자는 해일과 놈자자를 합자하여 사람이 무더위에 땀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선선한 곳으로 옮기어 더위를 피하는 일을 의미하는 피서는 피할 피자와 더울 서자를 합자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고처를 활용한 한자어와 더울 서자를 활용한 한자어 복습하겠습니다. 고처, 다스릴 리, 처리, 피할 피, 더울 서, 피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절기, 백로, 추분, 할로, 상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